이번에는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C 언어의 함수는 C 언어는 흔히 구조지향적인 언어라고 해서 이 구조의 핵심으로 함수가 펑션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C 언어는 함수를 시작해서 함수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함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예제 중에서 메인 함수가 있었죠. 메인 함수는 이것도 이제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C 언어의 시작은 바로 함수로 시작이 되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법이 이루어졌나 보다 하고 넘어왔을 텐데, 실제로는 메인이라고 하는 요 이름도 함수명이 됩니다. 그래서 함수는 이제 크게 C 언어는 함수형 언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함수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을 하는 프로그램의 작은 단위를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이렇게 차례차례로 작성을 하는 방법보다는 이 큰 일을 작은 일 단위로 이렇게 작은 일 단위로 나눠가지고 이 작은 일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전체적인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작은 일, 부분적인 어떤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 이 작은 모듈을 C 언어에서는 함수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한 거를 정리를 하면은 전체 프로그램을 모듈 단위로 분할을 해서 설계하고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내부의 세부적인 연산이나 작업 등을 함수의 내부에 숨길 수 있어서 프로그램을 명료화시킬 수 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여러 가지 함수들을 라이브러리로 묶어가지고 실제로 사용자는 그 라이브러리 내부에 신경 쓰지 않고 단순히 이제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하는 함수만 불러다가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일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C 언어에서 함수는 크게 리턴 값이 반환 값이 있는 함수와 없는 함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 함수의 예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메인 함수 위에 저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고요. 여기 보면은 디스플레이라는 거는 이거는 함수의 이름입니다. 함수의 이름을 정하는 데는 앞에서 설명한 식별자를 만드는 규칙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변수명을 짓는 규칙과 동일한데 보통 함수는 대문자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거는 문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프로그래밍을 이제 많이 해본 사람들이 관례상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함수는 대문자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변수는 소문자로 시작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 식별자만 보고 이게 함수명이다, 변수명이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변수도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변수의 접두어로 그 변수의 타입을 유치할 수 있는 접두어를 붙여놓으면은 이게 어떤 타입의 변수다 이런 거를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각설하고 지금 메인 함수 위에 이렇게 제가 함수의 본체를 새로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함수는 지금 크게 구별하면은 반환값이 있는 함수하고 반환값이 없는 함수 두 가지로 C 언어에서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환값이 있는 함수는 함수가 호출돼서 뭔가 작업을 거친 후에 호출한 위치로 그 기능을 수행한 결과값을 다시 보내는 그러한 일을 수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함수가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작업을 수행한 뒤에 결과로 나오는 데이터가 있겠죠. 그 데이터를 호출한 곳에다가 다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반환값이 있는 함수고, 반환값이 없는 함수는 단순히 특정한 기능만 수행을 하고 결과값을 이제 돌려주지 않는 그러한 함수를 이제 반환값이 없는 함수인데요. 반환값이 없는 함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함수명 앞에다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함수명 앞에다가 void라는 키워드를 써줘가지고요. 이 함수는 반환값이 없는 함수다 라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display라는 함수는 예를 들어서 함수 안에다가 printf this is display function 이라고 단순히 그냥 화면에다가 찍고 한 줄 하면 한 줄 더 할까요? 네.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이 디스플레이 함수의 본체는 단순히 printf라고 이렇게 printf 두 줄만 있죠. 그러니까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은 메인 함수에서 호출하는 방법은 이 함수 명하고 그 다음에 괄호까지 이렇게 쳐주면은 이것으로써 이 부분에서 메인 함수에서는 이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함수의 본체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것과 이것을 두 개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좀 허전하니까 앞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냥 단순히 말을 써놓고 메인 함수 처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 시작하면 이 printf문이 수행이 되고 이 디스플레이 함수를 호출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 디스플레이 함수의 본체 부분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그냥 끝내게 될 겁니다. 이걸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인텔리형으로 바꿔주고요. 어디서 스펠링이 하나 틀렸나 보네요. 여기 괄호가 안 닫혔네요. 여기도 안 닫히고 여기도 안 닫히고. 예, 그러면은 됐죠. 지금 실행 결과를 보면은 지금 첫 번째 문장은 여기 이 문장에 의해서 이제 수행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함수가 호출이 됐으니까 디스플레이 함수 내부에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거를 수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 결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을 수행을 하고, 이게 수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가 끝나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end가 이렇게 찍혀서 함수를 호출을 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화면에 표시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형태는 메인 함수가 지금 밑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디스플레이 함수의 정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디스플레이 함수의 정의. 실제로 본체 함수의 모든 부분이 메인 함수 지금 위에 오게 지금 위치가 되어 있죠. 그런데 C 프로그램의 그 시작점이 되는 함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메인 함수입니다. C 프로그램 시작을 하면은 실행이 되면은 항상 메인 함수를 먼저 찾아가지고 메인 함수를 먼저 실행을 하게 되죠. 메인 함수를 먼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 프로그램의 보통 구조는 메인 함수가 함수들 중에서 메인 함수가 맨 위에 오는 게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함수는 이제 메인 함수 안에서 호출하는 서브 펑션이기 때문에 메인 함수 밑에 위치를 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메인 함수 이외의 함수들은 메인 함수를 제외한 나머지 함수들은 메인 함수 밑부분에 이렇게 위치를 하는 게 C 언어의 일반적인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컴파일러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쭉 컴파일을 한 줄씩 해석을 하면서 이 부분을 만났을 때, 이건 디스플레이 함수구나. 이 부분을 만났을 때 컴파일러가 디스플레이 함수라는 이 함수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이 시점에서는 가지고 있지를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러를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호출하기 이전에, 근데 이전에서는 이 디스플레이 함수가 메인 함수 위에 와 있으면은 컴파일러가 이 부분을 해석을 하려고 할 때 이 디스플레이 함수의 모든 정보는 윗부분이 이미 컴파일이 끝났기 때문에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호출이 되어 있는지 또는 이런 함수가 존재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함수의 정의 부분이 밑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컴파일 할 때 이 부분을 만나면은 에러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메인 함수 윗부분에요. void 그 다음에 display라는 함수의 첫 줄, 이 함수의 첫 줄을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하는 거죠. 복사를 하고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맞춰주면은 이거를 함수의 선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수의 선언. 함수의 선언은 함수의 본체 부분이 오지는 않고요. 함수의 본체 부분이 오지는 않고 함수가 어떤 이름을 가지는지, 그 다음에 입출력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컴파일러에게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함수의 선언, 이제 이쪽을 함수의 선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함수의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함수의 몸통 부분이 오는 부분을 함수의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언과 정의는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함수의 선언부가 없다면 이렇게 컴파일 할 때 이렇게 디스플레이라는 함수의 프로토타입이 없다는 에러가 발생을 하죠. 반드시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지 별 무리 없이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입력 파라미터도 없고 출력 파라미터도 없는 함수의 경우인데요. 입력 파라미터가 함수는 입력 파라미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게 더 일반적이죠.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인트라고 할까요? 인테저형 변수 IA를 하나 받는 이러한 함수를 사용자가 작성을 한다. 이 경우에는 이 함수의 이름은 디스플레이 int라는 함수고 그 다음에 입력 파라미터로 인테저형 변수 IA를 하나 받는다. 이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함수의 본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 변수의 값을 변수의 값을 이렇게 단순히 찍어주는 그러한 역할만 하게 되면요. 프로 코드로 작성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받은 인테저형 변수 값을 받아서 그냥 단순하게 그 변수 값을 이렇게 printf을 써서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이게 이제 입력 파라미터를 받는 거고요. 입력 파라미터는 한 개 이상 여러 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로트 fb 이러면은 실수형 변수 fb하고 인테저형 변수 ia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 줄 더 추가를 해서 fb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넘겨온 변수를 이렇게 찍어주는 찍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그럼 함수의 선언 부분도 바뀌어야 되겠죠? 네. 함수의 선언 부분은, 네, 이렇게, 이 함수의 정의 부분의 첫째 줄을 복사한 다음에, 끝에 세미콜론을 붙여주는 식으로 해주면 되는데요.
함수의 선언에서 주는 정보는 이쪽이 이제 그러니까 함수의 선언이죠. 선언부에서 컴파일러에게 넘겨주는 정보는 이런 이 디스플레이 인트라는 이름을 가지는 함수가 있다. 그리고 이 함수의 입력 파라미터는 인테저형과 플로트형 두 개다. 그 다음에 이 함수의 출력 값은 보이드로 정의를 했으니까 없다. 이 정도 정보를 컴파일러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본체는 이제 물론 뒤에 오게 되고요. 그래서 함수의 입력 파라미터는 두 개인데 하나는 인테저형이고 하나는 플로트형이다. 이 정보만 있으면 되니까 보통 선언부에서는 실제 넘겨받는 변수의 변수명은 이렇게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써줘도 되고 이렇게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쪽을 함수로 호출을 할 때도 정수값하고 실수값을 이렇게 넘겨줘야지 되죠. display int 이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는데요. 호출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겠죠.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12라는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12라는 상수값은 변수 A 값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그게 이제 여기에 쓰이게 되죠. 그 다음에 0.5라는 실수값은 변수 FB라는 변수를 매개로 해서 넘어와서 이쪽에서 이렇게 쓰이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찍혔죠. 이쪽 이 두 줄은 디스플레이 인트라는 함수 안에서 수행이 된 거죠. 그래서 넘겨온 값 10하고 0.5라는 값이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함수는 입력 파라미터를 갖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입력 파라미터의 개수는 일반적으로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각각이 또 다른 데이터 타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번에는 출력값이 있는 함수의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예, 출력값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력하는 데이터 타입을 함수의 앞부분에 붙여주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doSum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플로트형 변수 두 개를 입력받아서 그 결과값으로 플로트형 데이터를 반환을 해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값의 데이터 타입은 이렇게 함수의 앞에다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써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결과값이 있는 함수는 반드시 return이라는 이 키워드 명령어가 있어야지 됩니다. return 뒤에 오는 값이 써주는 값이 이 함수의 반환값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간단한 함수니까요. 예를 들어서 float fsum이라는 변수를 두고 fsum은 fa 플러스 fb 이렇게 하고요. return fsum 이렇게 하면은 fsum이라는 변수를 내부적으로 하나 선언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넘어온 fa 변수 값하고 fb 변수 값을 더한 것을 fsum 변수에다가 대입을 하고 그렇게 더한 값을 return 뒤에다가 써줘가지고 이 함수의 반환값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점은 함수의 반환값으로 선언한 데이터 타입하고 리턴 다음에 오는 요 변수나 상수의 데이터 타입하고 일치를 해야지 컴파일할 때 에러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함수에 선언을 해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줄을 여기다가 복사를 하고 세미콜론을 붙여서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변수명은 선언부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수명을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호출을 하게 되는데, 호출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내부 변수를 메인 함수에서도 하나 잡고요. F 뭐 C라고 할까요? FC라고 하고, 그 다음에 FC 이코르 도썸 예를 들어서 1.1, 1.3 이렇게 호출을 하면은 지금 앞에서 계속 예를 들었던 보이드형 함수인 경우에는 그냥 그 함수를 호출하는 걸로 끝났죠. 함수를 호출하는 걸로 끝났는데 이렇게 리턴 값이 있는 함수의 경우에는 그 리턴 값을 리턴 값이 있는 함수인 경우에는 이 함수를 실행을 하면은 이 함수의 리턴 값을 다른 변수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를 호출을 하고 이 함수의 호출구가 끝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함수의 반환값으로 치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함수의 반환값을 예를 들어서 fc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시켜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요. 네.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이쪽 부분에 여기서 표시를 하는 부분이 없네요. 네. FC를 프린트하는 루틴을 하나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F 그리고 여기다가 FC 값을 이렇게 표시를 하게끔 하면은 지금 보면은 1.1이라는 숫자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1.3이라는 숫자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그 결과값으로 2.4가 되겠죠. 그래서 2.4가 FC 변수에 저장이 되고 여기 화면에 결과가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doSum이라는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함수 내부에다가 이렇게 fSum이라는 변수를 잡았는데요. 사실 이렇게 간단한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리턴 값 뒤에다가 이렇게 그냥 써주면은 이 함수를 호출을 할 때 FA 값하고 FB 값을 바로 더해가지고 그 값을 그냥 리턴을 해주게 되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함수를 호출할 때 꼭 상수만 집어넣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플로트형 변수 아무거나 이렇게 집어넣어줘도 되죠. FA, FB라고 하나 잡고요. 초기화를 뭐 예를 들어서 10.1 이거는 뭐 마이너스 3.7로 할까요? 네,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줬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 호출을 할 때 그렇게 정의된 FA 변수하고 FV 변수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수 색깔 좀 바꿀게요. 네. 첫 번째 인수로 들어가는 변수형이 플로트형이죠. 첫 번째 함수의 선언부에 보면은 첫 번째로 들어가는 부분이 플로트형이죠. 두 번째도 플로트형이니까 FB라는 변수를 집어넣어줬죠. 근데 만약에 뭐 인테저형 IA 값이 있어가지고 뭐 고의 실수로든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doSum이라는 함수의 첫 번째 파라미터는 플로트형으로 이미 선언이 되어 있는데 인테저형 변수를 집어넣는다. 이러면 이제 컴파일 할 때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플로트형을 집어넣어줘야 된다고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력 파라미터의 데이터 타입은 반드시 이렇게 맞춰줘야 되고요. 이 경우에도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적당한 결과값이 되겠죠. 10.1에서 3.7을 빼면은 6.4 값이 반환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여기 지금 보면은 이거는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지우고 여기에 지금 보면은 메인 함수 안에 FA하고 FB가 있고 그 다음에 doSum이라는 함수 내부에 또 FA하고 FB가 있죠. 이 두 개의
그 변수는 서로 이름은 같지만은 서로 전혀 다른 변수라는 거를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FA 그거를 이제 콜바이 밸류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조금 예를 들기 위해서 이쪽을 fx, fy로 하고요. 네, fx, fy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내부에서 플로트 fa, fb를 잡고 fa 이코르 뭐 1.0, fb 이코르 2.0 뭐 이렇게 하고요. 지금 메인 함수 안에 있는 FA하고 FB 변수하고 두썸이라는 함수 내부에서 개별적으로 선언된 FA하고 FB 함수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변수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수행을 한다고 해서 이쪽에서 이게 이 값이 바뀐다고 해서 메인 함수에 있는 FA하고 FB 값이 바뀌거나 수정이 되지는 않죠.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함수를 하나 다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인테저형으로 그냥 데모라고 할까요? 데모 함수를 잡고요. 인테저형 하나를 받는 데모 함수를 하나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int 데모 인테저 ia 이렇게 하고 이 함수는 그냥 ia 값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10 값을 대입을 하는 굉장히 간단한 함수고요. return 뭐 return ia 플러스 그냥 ia라고 할까요? return ia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거는 지우겠습니다. 다른 거는 지우고 여기서도 메인 함수에서도 ia에다가 2를 대입을 하고 printf %d 그 다음에 ia 값을 찍고요. 그 다음에 데모에다가 ia 값을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printf ia하고 ib도 하나 잡죠. ib를 하나 잡아서 그 데모 함수의 결과값을 ib에다가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iA하고 이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iA하고 ib 값을 찍는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데모라는 함수는 인테저형 변수를 하나 받아서 인테저형 결과값을 반환해주는 함수다라고 여기서 이제 선언을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선언 부분이고요. 함수를 선언을 해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정의 부분은 이쪽에 와 있죠. 정의 부분은 이쪽에 와 있습니다. 이쪽에 와 있고요. 이 정의부에서 실제로 하는 일은 ia 값 정수를 하나 받아가지고 단순히 ia 변수에다가 10을 대입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리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ia 값이 어떤 값이든지 상관없이 10 값을 반환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 부분에서는 쉽게 유출할 수 있는 게 ia가 1이니까 ia 값을 거기다 찍으면 1이라는 값이 화면에 표시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겠는데 이 함수를 호출을 하고 나면은 ia 1값이 이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죠. 이쪽으로 전달이 되는데 그 ia 변수 값을 10으로 바꿔버렸습니다. ia 변수 값을 10으로 바꾸고 그 바꾼 값을 리턴 했는데요. 그럼 메인 함수에 있는 이 변수의 값이 1에서 10으로 바뀌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름은 같지만은 메인 함수에 있는 이 변수하고 좀 데모 함수에 있는 이 변수는 전혀 다른 변수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ia 값을 아무리 바꿔도 이 데모 함수, 메인 함수 안에 있는 변수 ia 값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죠. 실행을 하면은 첫 번째 줄에 의해서 1값이 찍혔고요.
데모 함수가 실행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IA 변수 값은 1값이 남아있고, IB 변수 값은 이제 데모 함수에서 반환된 값을 대입을 했기 때문에 10이 반환이 됐죠. 그래서 10값이 찍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콜 바이 밸류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교재에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콜 바이 밸류 방식이다. 이거는 이 IA라는 변수 값을 데모라는 함수에다 넘겨줄 때 IA 변수 자체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IA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1이라는 값이 복사가 돼서 이 데모 함수의 IA 변수 값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사본이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복사본을 여기서 아무리 수정을 해도 원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예, 그거를 그 함수를 사용할 때 그 점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정리를 하면은 C 언어에서 함수라는 거는 C 언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덩치가 큰 프로그램을 어떤 특수한 기능을 하는 모듈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그러한 모듈을 C 언어에서는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함수는 크게 이런 식으로 반환값이 있는 함수와 반환값이 없는 함수와 반환값이 있는 함수 두 가지로 크게 나뉘고요. 그 다음에 입력 파라미터는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입력 파라미터의 개수는 몇 개이든지 상관이 없는데, 출력 반환값은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없거나 하나이거나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되고요. 함수의 이름은 변수명을 짓는 거하고 유사한 동일한 규칙으로 함수명을 작성을 하고요. 다만 이제 관습상 변수명은 이런 걸 보면은 소문자로 시작을 하고 함수명은 대문자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사용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정의 부분이 메인 함수의 밑으로 오는 게 일반적인 C 프로그램의 구조다. 함수의 정의 부분이 밑으로 오는 게 일반적인 C 프로그램의 구조다. 메인 함수가 제일 처음에 오는 게 보통 C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방법이고요. 이 경우에는 다른 함수의 선언부가 메인 함수를 제외한 다른 서브 펑션들의 선언부가 메인 함수의 윗부분에 반드시 와야지 컴파일 할 때 에러가 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선언부에서 컴파일러에게 제공을 하는 정보는 함수의 이름과 입력 파라미터의 개수 및 종류, 그 다음에 출력 파라미터의 타입을 컴파일러에게 제공을 해주고, 실제로 이제 함수의 본체는 메인 함수 밑부분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된다.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함수의 예제를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로 인테저형 변수를 하나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별을 하는 그러한 함수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하기 전에 샵디파임을 써가지고요. true라는 단어는 1, 그 다음에 false라는 단어는 0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 isEven이라는 이 함수는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함수는 보통 대문자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어마다 그 함수의 이름을 붙일 때 이렇게 공백문자를 언더바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붙여가지고 단어의 첫 글자는 이렇게 대문자로, 예, 그 단어의 첫 글자는 이렇게 대문자로 장명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많이 쓰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IA라는 넘어온 정수가 짝수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하는 함수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죠.
return 이렇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if ia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은 짝수니까요. 짝수면은 참을 반환하고 아니면은 거짓을 반환을 하는, 이렇게 간단하게 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거를 줄여가지고 if else문을 줄여서 물음표 연산자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죠. 이거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되겠습니다. return ia가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은 true를 반환하고 아니면은 false를 반환을 하라. 그러면은 리턴문에 걸리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요. 만약에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즉 짝수면은 true를 리턴을 하고, 이게 거짓이면은 false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주어진 정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쉽게 판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함수의 선언을 이제 앞에 부분에다가 반드시 이렇게 붙여줘야지 되고요. 이거 IA는 구체적인 변수명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IX라고 할까요? 인테저형 변수를 하나 잡고요. scanf문을 써가지고 이 변수를 이렇게 입력을 받게끔 하고, 그 다음에 if is even, 그 다음에 ix가 만약에 짝수면은 printf even number 이렇게 그냥 화면에 출력을 하도록 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은 오드 넘버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지금 이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이 여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 ix라는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면 이쪽 ia 변수로 값이 대입이 되겠죠. 이게 짝수면은 이 함수의 전체가 뭐가 되냐면은, 만약에 짝수면은 이 함수의 리턴 값이 true가 될 것이고, 홀수면은 false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true 값이 들어오면은 여기 printf문 even number가 실행이 될 거고, 홀수 값이 들어오면은 이쪽이 실행이 되겠죠. 예,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실행을 하기에 앞서서 이쪽에 좀 못 적어놨습니다. 예, 물음표 연산자가 이게 빠져있네요. 예, 물음표 연산자를 집어넣어야지 이 조건이 참일 경우에 true, 그 다음에 거짓일 경우에 false 이렇게 됩니다. 가독성을 좀 높이려면 전체에다가 이렇게 괄호를 쳐주면요. 전체에다가 괄호를 쳐주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긴 한데, 괄호를 쳐주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이 괄호 안에 든 값을 리턴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괄호 안에 든 값은 요 조건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true가 되기도 하고 false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예, 실행을 시키면 이제 문자를 입력을 하라는 창이 뜨는데요. 예를 들어서 3을 입력을 하면은 odd number라고 떴죠. 3을 입력을 하면은 이 함수 값이 false가 되기 때문에요. false가 되기 때문에 요 printf문이 수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odd number라는 출력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8을 입력을 하면은 이 경우에는 요 함수의 값이 참이 되죠. 참값이 반환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true하고 똑같이 됩니다. true로 이렇게 치환이 되죠. 그래서 이 printf문이 수행이 돼서 even number라는 게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예제로 주어진 정수가
소수인가 아닌가를 판별을 해서 참거짓을 리턴을 해주는 그러한 예제를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하는 알고리즘은 이전 시간에 간단하게 소개를 해줬죠.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함수를 작성하나 is prime number라는 함수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함수명을 장명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전에 얘기를 했었죠. 예를 들어서 is prime number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붙여가지고 단어하고 단어를 붙여가지고 새로운 단어는 대문자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끔 하는 방법이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is라는 단어가 붙으면 보통 이제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를 판별을 하는 함수다 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함수들은 is로 시작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정수가 프라임 넘버인가 아닌가 이렇게 그걸 판별을 하려면은 먼저 IA가 넘어온 인테저가 2보다 작으면 이거는 펄스를 반환을 하게끔 해주고요. 2보다 작으면은 1, 0, 마이너스 이런 거는 이제 프라임 넘버가 아니기 때문에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펄스를 반환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이상의 양의 정수부터 이제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앞에서 소개시켜 주었던 방법대로요. 포문을 이용을 해서 사이수로 전부 다 나눠줍니다. IB는 2부터 IA까지 이렇게 IB를 일씩 증가시키면서 IB를 이렇게 변화시켜주고 만약에 중간에 한 번이라도 IA를 IB로 나눈 나머지가 0이었다. 그러면 이제 한 번이라도 나눠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합니다. 여기서 브레이크를 해도 되고요. 한 번이라도 지금 IB라는 요 변수는 IA-1까지 돌아가는 거죠. 근데 한 번이라도 이게 나누어 떨어졌으면은 0으로 나누어 떨어졌으면 이거는 소수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펄스를 반환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포문이 완벽하게 반복이 다 끝났다면은 중간에 이 조건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0으로 사이수로 나눴을 때 한 번도 0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 IA라는 숫자가 소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문 밖에서는 true를 반환을 하면 되죠. 여기 스펠링이 틀렸네요. 이런 식으로 이 함수는 그러니까 입력한 숫자 IA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하는 그러한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쪽에서 이제 이분이 아니고 is prime number라고 이렇게 붙여보고요.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종수를 이 함수에다가 이렇게 넘겨주게 되겠죠. 그러면 이 함수 내부에서는 저 숫자가 만약에 소수면은 true, 소수가 아니면은 false를 반환을 하게끔 이렇게 함수를 작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함수 선언을 위에다가 적어줘야지 컴파일할 때 오류가 나지 않겠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프라임 넘버면은
이분 넘버라고 표시를 하는 게 아니고 프라임 넘버다. 네, 한글로 해볼까요? 네, 한글도 표시가 되니까요. 소수, 그 다음에 이쪽은 소수 아님, 이렇게 그냥 표시를 하게끔 작성을 하고요.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이제 입력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17이다. 17은 언뜻 보기에 소수 같은데요. 예, 소수라고 이렇게 판별이 됐죠. 17이라고 입력한 이 숫자가 이 함수로 이제 넘어가서 요 내부에서 소수로 판별이 됐으니까 true를 반환을 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rue가 돼서 요거를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숫자를 대입을 해볼까요? 뭐 26? 이거는 언뜻 봐도 소수가 아니죠. 2로 나눠지니까. 예, 엔터를 누르면 소수 아님. 그래서 26이라는 숫자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판별을 해보니까 소수가 아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가 이제 펄스가 반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일을 수행을 하는 프로그램 부분을 함수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작성을 해 놓으면은 전체적인 그 프로그램의 구조를 좀 더 프로그램을 좀 더 구조적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고 메인 함수만 봐도 벌써 가독성이 높아지죠. 함수를 작성을 할 때 가독성을 좀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함수명을 어떻게 하면은 그 함수가 수행하는 일이 연상이 되게끔 장명을 하느냐, 그것도 프로그램의 가독성을 높이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세 번째 예제로 8비트 숫자를 이진수로 표시를 해주는 그런 함수의 예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8비트 숫자는 보통 unsigned 캐릭터형으로 잡는데요. unsigned 캐릭터, 예를 들어서 by a 이렇게 하면은 unsigned 캐릭터형으로 by a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unsigned 캐릭터형이 라는 이 단어가 자주 쓰는 데이터형이라면은 일일이 unsigned 캐릭터형이라고 써주기에 너무 길죠. 그래서 이 데이터 타입을 타입 데피니션 명령으로 unsigned 캐릭터형을 바이트라고 표시를 하겠다. 타입 데피니션 명령으로 이렇게 치환을 하겠습니다. 네, 타입 데피니션 명령은 요 원래의 데이터 타입을 이 프로그램에서는 바이트라고 줄여서 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unsigned 캐릭터 대신에 바이트라고 이렇게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를 작성을 할 거냐면은 void형 출력값이 없다는 거죠. print 바이너리 8 그 다음에 이거는 바이트형 데이터를 하나 받아가지고 이 함수 안에서 이 바이트형 데이터를 이진수로 화면에다가 프린트를 해주는 함수의 본체를 여기다가 작성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려면은 바이트형 데이터를 이진수로 작업을 하려면 비트를 하나씩 떼내 가지고 화면에다가 출력을 해주는 그러한 일을 해야지 되죠. 퍼 반복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바이트형 변수가 뭐 10, 뭐 11, 00, 11이다. 네.
이 데이터, 이렇게 이진수를 화면에다가 지금 표시를 하게끔 하려는 거죠. 원래 데이터를 16진수로 나타내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8하고 2, 1이니까, 이거는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3이죠. 0x, B3이라는 이러한 16진수를, 이러한 데이터를 이진수로 화면에 표시를 하게끔 하는 함수의 본체를 여기다가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은 먼저 요 최상위 비트를 화면에다가 표시를 하고 그 다음 비트를 화면에다가 표시를 하고 이런 일을 순차적으로 해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포문을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캐릭터형 변수를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for CA가 7부터 1까지 CA가 7부터 0까지 돌려야겠네요. 7부터 0까지 그 다음에 CA를 일씩 감소를 시키면서 이 안에서 뭐를 하냐면은 printf 그 다음에 종수를 하나를 출력을 하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예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지 되는데요. by x를 CA만큼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시켜서 그거를 1과 AND를 취합니다. by x라는 데이터를 CA만큼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시켜서 그거를 1과 AND를 취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어떠한 작업을 하게 될 건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by x라는 변수에 아까 설명한 것처럼 뭐 1101, 0011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치면은 8비트니까 숫자가 8개겠죠. 제일 처음에 CA가 7에서 0까지 이렇게 반복문이 수행이 되니까요. 7에서 0까지 반복문이 수행이 되죠. 만약에 CA가 7이라면은 지금 CA가 이게 7이라면은 byx라는 이렇게 넘어온 데이터를 7비트만큼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하겠죠. 그러면은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7비트만큼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거 제일 최상위 비트가 1이니까요. 최상위 비트가 1이니까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워지겠죠. 0, 0, 0, 0, 0, 0,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최상위 비트가 최하위 비트로 내려오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1과 AND를 취했으니까요. 1이라는 데이터는 0000, 0001이 됩니다. 1과 AND를 취했습니다. 이거하고 AND를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2비트가 1이니까 1하고 AND를 취하면 1이 되죠. 만약에 최상위 비트가 1이 아니고 0이었다면은 최상위 비트가 0이었다면 0하고 1하고 AND를 취하면은 그게 0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하고 AND를 취하는 거는 그 데이터의 최하위 비트가 그대로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알겠죠? 이제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면은 CA가 이제 6이 되죠. 6이 되면은 6비트를 시프트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6비트를 시프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6비트를 시프트 하게 되면은 제일 맨 위에 두 개의 비트가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이쪽을 좀 지우고요. 6비트를 시프트를 하게 되면은 결과로 여기가 11이 될 겁니다. 최상위에 있는 두 개의 비트가 제일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근데 1하고 또 AND를 취하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비트만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게 CA가 6일 때는 두 번째 비트가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그것을 여기 printf문에서는 화면에다가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은 CA가 7일 때는 최상위 비트를 화면에다 출력을 하게 되고, CA가 6일 때는 그 다음 비트로 화면에 출력을 하고, CA가 5일 때는 그 다음 비트로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되고, CA가 0일 때는 최하위 비트를 화면에다가 출력을 하게 됩니다. 차례대로. 그런 식으로 이 함수가 동작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함수를 이제 메인 함수에서 호출을 하는 부분을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잘못 설명을 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오른쪽 시프트를 할 때는요. 1101, 0011 오른쪽 시프트는 비워지는 비트들이 최상위 비트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거를 제가 잘못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7번 우후 시프트를 하게 되면은 결과식이 최상위 비트로 채워지니까요. 11, 11, 11, 11이 됩니다. 예, 이 1이 계속 채워지면서 이쪽이 0이 되는 게 아니고 1로 채워집니다. 근데 1하고 AND를 취하면은 결과적으로 제일 밑에 있는 비트만 빠져나오게 되니까요. CA가 7일 때는 최상위 비트가 화면에 출력이 되는 동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비트를 시프트를 했다. 5번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11, 최상위 비트가 지금 1이니까 11, 11,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5번 시프트를 하면은 요 비트가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데이터가 최상위 비트가 0, 1, 0, 0, 0, 0, 1, 0이었다. 최상위 비트가 0이었을 때는 이거를 오른쪽으로 7번 시프트를 하면은 최상위 비트로 계속 채워지니까요. 0, 0, 0, 0, 0, 0, 0, 0이 될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오른쪽 시프트는 시프트를 할 때 비어지는 왼쪽의 최상위 비트는 왼쪽에 있는 비트에 비어지는 자리는 원래 데이터의 최상위 비트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아까 설명을 할 때 실수를 했는데요. 기본적인 동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이 퍼문을 돌아가면서 최상위 비트부터 한 비트씩 화면에다가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printf가 아니고 print 바이너리 8이다. 네, 그냥 이 함수 메인 함수에서는 이 함수를 바로 이렇게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0x 아까 한 데이터가 뭐였나요? 네, 3 A3이었나요? A3 이거를 대입을 하고 이거를 수행을 하기 전에 선언 부분을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다가 써줘야지 되겠죠. 네, 이렇게 하고요. 이거를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이게 보기가 안 좋으니까요. 줄바꿈 기호를 다시 첨가를 하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OX A3를 2진수로 표시를 하면은 이게 A고 이게 3, 1010, 0011이 맞죠. 그래서 이 함수가 호출될 때 이 데이터가 byx 변수를 통해서 넘어가서 이 함수 안에서 각각의 비트를 화면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는 그러한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